창조스쿨 진행을 맡은 희망연대 근무하고 있는 오상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익산, 우리가 살고 있는 익산을 좀 더 나은 익산으로, 나은 곳으로, 더 살만한 곳으로 좀 이렇게 바꾸기 위한 정책 제안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2달여 동안 토론하고 조사하고 시민들 앞에서 발표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올라오셔서 얘기하셨지만 다른 것보다도 이 과정을 7번의 과정을 끝냈을 때 이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배려하고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데요?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팀명은 방화벽입니다. 방화벽은 저희는 아이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수학으로 방탈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벽화도 그린다 그런 제안을 했던 팀이어서 벽화를 거꾸로 해서 방화벽이라고 팀명을 정하게 됐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수학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수학 벽화를 그려서 아이들이 수학을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보고 마음으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 대상으로 반을 내주거나 식당 같은 걸 지금 원도심에 곳곳에 지금 공사 중이라 가시는 길에 뭐 김창이나 아니면 뭐 구멍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 잘했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다에 간 사람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기보다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분을 잡으니까 여기도 앉으시고 싶은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 수학적 호기심과 흥미를 통해서 기존의 수학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으며 혼자가 아닌 팀별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소통과 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벽이라는 딱딱한 공간에 수학이라는 낯설고 어려운 주제를 아이들과 함께 그림으로 즐겁게 녹여볼 예정인데요. 수학이 가지고 있는 어렵고 딱딱한 인식을 그림을 통해서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적으로 다양한 패턴과 규칙들을 이용해서 일정한 패턴이 빈틈없이 반복되는 테셀레이션이라는 주제와 시각적 마술이라고 할 수 있는 착시를 주제로 다양한 벽들을 이쁘고 아름답고 수학적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벽화 같은 경우는 수학적인 개념을 그리기 위해서 벽화를 그릴 때 그것들이 그리는 사람의 위주로 가느냐 그것들을 그리고 난 뒤에 보는 사람 위주로 가느냐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간이 무작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음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한번 방탈출 활동하고 벽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1년에 어떤 대의적으로 체크하고 지속적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리는 사람 위주냐 보는 사람 위주냐 이것도 좀 같이 고민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앞에 쭉 펼쳐보세요. 이거 그 우선순위 투표를 통해서 뭐가 중요한지 좀 눈에 확인하시는 과정 하나 할 거고요. 이야기를 앞뒤로 바꾸면서 저 들어보니까 저 팀은 저 사업은 꼭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해야 될 만한 사업이네 라는 것을 이야기로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다른 의견 있어? 빨리 적어봐. 다 붙여봐. 우리는 하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그쵸.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 익산 시민청주스쿨 프로젝트 발표대회 4일 만에 저는요 익산이 낳고 전라북도가 키운 해피마이크 아나운서 오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익산의 대표적인 시민참여 민관협력
정책 설계 프로그램이죠. 익산 시민창조스쿨이 올해로 벌써 강산형 변했습니다. 거기에 5년이 지나서 15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모여 워크숍을 함께 했고요. 원석 같았던 아이디어를 보석 같은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했다고 들었습니다. 더 나은 익산을 위해 어떤 정책들이 오늘 제안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 익산 시민창조스쿨 프로젝트 발표대회를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희망연대 류종일 대표님 모셔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나의 작은 변화들이 익산 시민들의 어떤 큰 힘이 되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제안이 되고 지금 15년 동안 저희들이 창조스쿨을 하면서 제안된 많은 정책들이 실행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다 더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줬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욱더 힘차게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강영석 부시장님 모셔서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떤 지역의 미래는 그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학습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그 아이디어를 실현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익산시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처럼 열정으로 익산시와 함께 해주시면은 저희 행정에서도 또 의원님들과 함께 이런 귀한 의견 담아서 그레이트 익산이라고 이렇게 표어를 만들었는데요. 그런 익산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주 공정하게 심사해 주실 우리 전문 심사위원단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대회 배점은 전문 심사위원단 점수 70점, 그리고 시민평가단의 점수 30점이 반영이 됩니다. 매년 보면은요, 전문 심사위원단의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거 아마 평가단으로 참석을 하신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시민평가단의 투표에 의해 순위가 뒤바뀌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올해도 과연 그게 적용이 될지 어떻게 될지 참 무척 궁금한데요. 전문심사위원과 함께 오늘 발표대회를 평가하는 우리 시민평가단 50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민평가단 분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더 나은 익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접수한 결과 11개 팀이 신청을 했습니다. 5월 31일 서류 심사를 거쳐서 창조스쿨에 합류할 6개 팀을 선발을 했고요. 그 이후 6개 팀의 시민들과 함께할 공무원, 시의원, 자문위원, 토론 촉진자가 정해져서 각 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6월 11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현장 답사, 선진지 견학, 자문위원 미팅, 또 3번의 집중 워크숍, 중간 발표 및 전문가 컨설팅까지 거치면서 아이디어를 숙성하고 또 구체화해서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특히 2달간 참가자분들은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좋은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계기가 됐고요. 또한 협업을 통해 많은 영감을 얻고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소감을 가졌다고 하니까요. 이 창조스쿨이 가진 매력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늘의 주인공들을 한 팀 한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세 번째 팀은 꿀잼 그 문화도시 익산을 위해서 수학 방탈출, 수학 벽화 등 학습과 문화를 접목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름하여 방화벽 팀인데요. 오늘만큼은 수학으로 문제 말고
방탈출 벽화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방화벽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팀장 오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방화벽은 사전적 의미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벽이라고 합니다. 저희 방화벽은 익산에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수포자들을 더 이상 늘어나는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그리고 또 익산의 또 하나의 문제점인 익산시 내부 학령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그리고 오늘만큼은 수학으로 문제만 풀지 말고 수학으로 방탈출에 그리고 수학 벽화에 이 벽화를 거꾸로 한 화벽을 합쳐서 방화벽이라는 팀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청소년들에게 이것 하면 무엇이 떠오르냐고 질문했을 때 아이들이 답한 내용들입니다. 악마, 암덩어리, 내 삶의 방해꾼. 정말 단어만으로도 정말 끔찍한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어떤 걸 물었을 때 답변일까요? 네, 안타깝게도 수학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수학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로 끔찍하고 괴로울 줄은 몰랐는데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수학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부는 수학에서 창출된다고 할 정도로 수학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포자들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자, 한 고등학교의 수업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과연 아이들에게만 책임이 있을까요? 이것은 처마, 나뭇가지, 창호의 사진이 아닙니다. 지붕 위에 빗물이 고이지 않고 빠르게 흘러내릴 수 있게끔 우리가 알고 있는 곡선이 아닌 특별한 수학적인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숨어 있습니다. 그냥 나뭇가지가 아니라 특별한 모양이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프랙탈이라고 하는 구조가 숨어 있고요. 사찰이나 한옥에서 볼 수 있는 창호 안에 있는 테셀레이션이라는 수학적인 패턴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자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모든 모습들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문제만 푸는 수학 말고 눈에 보이는 수학을 찾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수학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수학 방탈출입니다. 교실이라는 방에서 벗어나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탈출이라는 단어가 주는 신선함, 방탈출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충분할 텐데요. 또래 친구들과 함께 또는 가족들과 함께 수학으로 즐겁게 미션을 해결하고 상호간에 협업하여 방탈출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여러 장소들을 고민했었는데요. 익산역 앞에 있는 익산 아트센터에서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 저희가 이 장소를 택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익산 시티 투어 버스가 이용되는 코스 중에 한 부분이어서 많은 이들에게 관광객을 포함해서 다양한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요. 근대거리 안에 있는 실존 장소나 창작물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QR코드를 활용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같이 병행하게 되면 몰입감과 흥미를 더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수학적 미션들을 팀별로 함께 풀어나가면서 방탈출에 도전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떠한 박스가 있을 때 그 박스에 자물쇠가 잠겨있게 됩니다. 이 자물쇠의 비밀번호는 4자리의 숫자가 될 건데요. 2가지의 문제의 정답이 각 2자리 숫자가 되어서 두 문제를 풀게 되면 4자리의 비밀번호를 찾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갈 건데요. 혹시 이 문제의 정답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벌써 손을 드시는 거 보니 미리 풀어두시지 않으셨나 싶은데 혹시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30. 또 다른 분 있으실까요? 30 말고. 네, 1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지금 손 뜨신 분들은 탈출하실 수 없습니다. 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4가 되고요. 뒤에 있는 숫자 1은 1이 아니라 이게 칸이 부족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이 아니라 1과 1이 더해진 11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연산계가 더하기로 지금 끊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1은 15. 거기에 다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아니라 3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15 더하기 16 더하기 17 더하기 18 그리고 다시 11을 더하면 29가 되고요. 1 곱하기 0은 0이죠. 25 더하기 1은 30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분이 혼자 탈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행이에요. 한 분야로 맞춰서. 자, 이런 식의 문항이 준비가 될 예정이고요.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맨 밑에 있는 문제의 정답을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질에 자, 먼저 손을 드셨는데 외치셨으니까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요? 13? 자, 13. 네. 42. 42 말고 다른 거. 네. 네? 20. 21. 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바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22입니다. 자, 왜 21인지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정답에 대해서 자료에 넣어드렸으니 정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굉장히 다 지금 몰입하셨죠? 이걸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어요. 응원해 주실 수 있으시죠? 자, 문제는 더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두 가지의 문제를 풀어서 두 문제의 정답을 맞추게 되면 자물쇠를 열 수 있게 됩니다. 자물쇠를 열게 되면 그 안에 4자리의 비밀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 비밀번호는 저희가 정해두었던 구역 내에 있는 가게 상호 전화번호 뒷번호와 일치할 겁니다. 그럼 그 장소를 찾아서 이동해서 그곳에서 그 다음 미션 문제를 받게 될 예정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방탈출 미션에 성공하게 된다면 팀별로 팀명, 그리고 팀원들의 닉네임, 그리고 방탈출에 성공한 타임 기록 등이 랩타임으로 이런 식으로 순위별로 매겨질 예정이고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또는 분기별로 매겨질 순위를 가지고 SNS나 온라인이나 이런 다양한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순위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도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팀이 도전했던 기록에 저희가 다시 또 도전할 수 있는, 재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연출할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가장 기록이 좋았던 팀들에게 시상이나 상품을 전달할 예정이고요. 다양한 홍보 전략들을 통해서 많은 팀들이 도전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입니다. 자, 저희 두 번째 프로젝트는 벽화입니다. 벽이라고 하는 딱딱한 공간에 수학이라는 낯설고 어려운 주제를 아이들과 함께 그림으로 즐겁게 녹여볼 예정인데요. 수학이 가지고 있는 어렵고 딱딱한 인식을 그림을 통해서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적 다양한 패턴과 규칙들을 이용해서 일정한 패턴이 빈틈없이 반복되는 테셀레이션이라는 주제와 시각적 마술이라는 착시를 주제로 다양한 벽화를 완성할 예정인데요. 앞에 보이시는 사진들은 저희가 몇 년 전 아이들과 함께 직접 벽화를 그렸을 때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학이라는 딱딱한 모습이 아닌 이 아이들의 표정에서 또 다른 수학을 느끼고 있다는 걸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그림은 아이들이 직접 그리고 완성했던 벽화의 모습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의 표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이 아닌 또 다른 수학을 느끼고 있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급하군요. 네, 현재 협의 중인 익산 시내에 있는 학교 담벼락들 중에서 일단은 이리 동초에 있는 담벽에 벽화를 그릴 수 있게끔 교장 선생님께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수학 벽화가 실제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밑에 보이시는 영등동에 위치한 익산 청소년 문화 거리의 사진인데요.
제가 여러 장소들을 섭외하려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이 청소년 문화거리가 그림에 보이실 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삭막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공간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허락한다면 수학 방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나 수학 벽화를 그려서 아이들이 수학적으로 많은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희의 벽화 진행 방법은 릴레이입니다. 저희는 전문가가 그려준 이쁘고 멋진 수학 벽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만들고 그려나간 벽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팀별로 가족별 희망자들이 접수를 통해서 한 조각의 피스처럼 한 조각씩 벽화를 그려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방탈출을 통해서 도전에 성공한 팀들을 우선적으로 받을 예정이고요. 전문가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짠 하고 만들어진 벽화가 아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조각씩 채워져 나가는 벽화 릴레이를 보면서 아이들이 수학적 감성도 그리고 꿈도 채워져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조각조각들이 하루하루 늘어나가는 멋진 벽화를 통해서 시민이 채워가는 멋진 수학 벽화를 도전해 볼 예정입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패턴은 저희 팀의 막내들인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이 직접 마룡이를 대상으로 해서 육각형을 변형시켜 만든 마룡이 도안입니다. 수학이 딱딱하게만 느껴지시나요? 또 다른 수학을 보고 계신가요? 특히 익산을 대표하는 주제들로 마룡이, 그리고 미륵사지 석탑, 그리고 금동제, 사리외호 등과 같은 다양한 패턴들을 가지고 우리 주변 학교에 아이들이 등하교하면서 매일 볼 수 있는 이런 이쁜 수학 벽화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전국 최초로 수학교육 문화도시 익산이라고 자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등하굣길에 아이들이 직접 그린 수학 벽화를 지날 때마다 수학이 이렇게 이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에서부터 수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고 나만의 멋진 수학 벽화 포토존에서 다양한 사진을 찍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수학자의 시각으로 눈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수학이 재밌어질까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수학 벽화 한번 그리고 수학 방탈출 한번 했다고 해서 아이들 수학 실력이 월등하게 높아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수학 벽화가 하나씩 채워져 나갔듯이 소중한 경험들이 아이들의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와 자존감 상승으로 연결되어서 일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에 눈떠진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수학적 호기심과 흥미를 통해서 기존의 수학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혼자가 아닌 팀별 활동을 통해서 소통과 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수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전국 최초로 명품 수학교육 문화도시 익산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좋은 내용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료증 성명 오은결, 팀명 방화벽.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그다음 방화벽, 수학벽화 아주 아이디어 넘치는 요즘 벽화를 활용한 저 밑에 지방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특히 수학벽화라는 것이 상당히 아이디어가 참신했습니다. 최우상은 수학으로 네, 최우상에는 380만원이 주어집니다. 네, 두분 있습니다. 네, 엄지척.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사업이라도 시민들이 모르면 그 효용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기관이나 시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시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민창조 아카데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스쿨 참가자분들 두 달여 동안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시민들의 프로젝트는 앞으로 익산시가 검토하고요. 현실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 제안된 프로젝트가 네, 현실로 어떻게 또 펼쳐나갈지, 펼쳐질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단체 사진 찍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상으로 2024 익산 시민창조스쿨 프로젝트 발표대회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